안녕하세요. 저는 2024년 1월 부동산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보증금 중 단 1원도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혜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된 그때 내가 이것들을 알고 있었으면 전세사기를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현재 전세 입주를 고민 중이신 분, 특히나 저와 같이 20대, 30대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93년생 남자 박동원입니다. 저는 계약이 종료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것입니다.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에 등기부 등본을 검색하시면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가 등장하는데요.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700원의 금액을 내고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때 꼭 포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발급 시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것을 꼭 체크하는 것인데요.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이 건물 또는 호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과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걸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서 사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했을 경우 이 임차권 등기가 걸렸다라는 사실은 일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역들이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말소된 사항들은 빨간색 줄과 함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내역들을 본다면 이 집주인이 과거에도 보증금 반환을 제때제때 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러한 내역들만 보더라도 이 집이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조금이나마 따져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건물의 건축물 대장 등본을 꼭 떼보라는 것입니다. 건축물 대장 등본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.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시면 현재 건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고 명의가 어디서 어떻게 이전이 되었으며 혹시 건물 내에 불법으로 증축된 사항은 없는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내가 계약한 임대인이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, 혹시 건물 내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어서 나중에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LH 매입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대출이 검지가 되는지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 건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기를 당했던 그 집에 불법 증축물이 있다는 것을 전세 사기를 당한 이후에 알게 되었고, 그로 인해서 LH에 매입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. 다행히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서 불법 증축물이 있더라도 LH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11월 달부터 LH 매입에 대해서 검토해볼 예정입니다. 세 번째로는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이 전세 보증금이 과연 주변에 비해서 시세가 높진 않은지를 꼭 체크해보는 것입니다. 이 작업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보증금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추후에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이 건물 또는 호실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이 내 보증금보다 낮게 된다면 나머지 차액은 전부 저의 채무로 다가오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보증금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혹시나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. 네 번째로는 임대인, 즉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납세 증명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. 실제로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에 대한 체납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. 쉽게 얘기해서 세금조차 낼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보증금 역시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, 즉 집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에게 이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납세 증명서를 본다면 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. 아무래도 세금을 체납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주, 감물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다섯 번째로는 선순위 보증금을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집계약을 진행할 때 이 선순위 보증금을 꼭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. 이 선순위 보증금이라 하면은
내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이 보증금에 대한 빚을 임대인, 즉 집주인에게 청구하더라도 혹시나 이 집주인이 앞서서 빚을 끼고 이 집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또는 다른 채무자에게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서 내가 1순위가 아닌 집이다 혹은 너무나도 후순위인 다가구 빌라의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내가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계약을 진행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납세 증명서와 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섯 번째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이 건물의 실제 임대인과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. 가끔 가다가 제3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 케이스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건물의 소유주와 현재 내가 계약하고 있는 임대인이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그리고 임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역시도 나라에서 공인된 공인중개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.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공인된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가짜 명함만을 내밀고 활동하는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역시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상당한 의무를 지고 중개를 하게 되는데요. 혹시나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임대인과 짜고 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.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반드시 요청해야 됩니다.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 5가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였을 때 제대로 진행해주지 않고 계약만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에는 전세 사기를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능하면 전세를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데요. 저와 같은 20, 30대 사회초년생들은 전세를 보면 매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매달 비싼 돈을 내야 되는 월세와 달리 전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만 내가 매달 감당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. 저 역시도 처음 살았던 집의 경우에는 매달 50만 원의 월세와 약 10만 원대의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면서 그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던 전세 빌라로 이동을 하면서 내가 이자 약 한 20-30만 원만 내면 비슷한 환경의 집 혹은 조금 더 좋은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하지만 전세 시스템 자체가 현재 세입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. 왜냐하면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가 임대인,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기간 동안 내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. 전세 사기는 모두 사후적으로 발생합니다. 누군가는 고의적으로 이 보증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전세 사기를 할 수도 있고, 이 임대인이 건물 임대업에 대한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면 마찬가지로 깡통 전세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는 얼핏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 전세 시스템은 이상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또 성실하게 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이 보증금 문제로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. 빌라 전세 입주를 고민 중이시라면 정말 마음 아프지만 꼭 심사숙고하시고 조금 더 안전한 월세나 매매 쪽으로 알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체크하면 전세 사기 확률을 확 낮출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전세 입주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꼭 체크하시고 저와 같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혜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